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강릉에는 심학동이라는 아주 잘생긴 청년이 살았습니다. 학동은 비록 양반가에서 태어났으나 집안 가세가 기운 탓에 산에서 나무를 해먹고 살았지요. 매일같이 나무를 해 홀어머니를 봉양하니 집은 비록 가난했지만 그럭저럭 오순도순 살 수 있었답니다. 학동아, 네가 얼마나 효자인지는 이 어미가 잘 안다. 가난한 살림에도 비뚤어지지 않고 자랐으니 참으로 대견하구나. 뭘요? 그런 말씀 마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고맙구나. 헌데 이 어미가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건 네가 과거 급제를 하는 것이란다. 학동이는 손사래를 쳤답니다. 어머니, 급제가 어디 쉬운 일인가요? 제 신세에 벼슬살이라니 꿈도 못 꿀 일이지요. 그래도 어머니는 학동이가 과거를 봐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지요. 이 어미는 네가 손에서 책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잘 안다. 허참, 그건 또 언제 보셨대요? 사실 학동이는 나무를 하러 다니는 와중에 틈틈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지요. 허나 원체 책이 좋았고 겸사겸사 학문을 닦아 양반으로서의 소양을 기르려는 것일 뿐이었죠. 어머니는 학동이의 손을 꼭 붙잡았답니다. 학동아, 알다시피 너는 양반가의 자손이다. 양반으로 태어나 평생 나무만 하며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어미 평생 소원이 네가 급제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 솔직히 스승도 없이 홀로 공부해서 어찌 과거를 급제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머니 뜻이 워낙 완강하니 학동이는 과거를 보기로 결심했답니다. 하여 학동이는 한양으로 떠나기로 했지요. 가기 전에 이 두루마기랑 도포를 입고 가거라. 갓도 쓰도록 하고. 아니,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네 아버지가 쓰던 것이란다. 떠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숨겨뒀던 옷을 내어주었지요. 비록 낡았지만 이렇게 차려입으니 선비가 따로 없었답니다. 어머님,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오냐, 한양에 가서도 몸조심하거라. 심학동, 아니 심선비는 괴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양까지는 100리나 되었지만 가난한 심선비는 그 길을 걸어서 가야 했지요. 그렇게 달포를 걸어 한양에 도착하게 되었지요. 이야, 한양은 별천지라더니 정말로 신기한 게 많구나. 한양에 도착한 심선비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 투성이니 하루 종일 걸어도 질리지가 않았지요. 그렇게 한참을 구경하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었습니다. 허, 이거 그나저나 어디 가서 밤이슬을 피한담. 도포까지 갇혀 입고 노숙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 말이지. 심선비 주머니엔 땡전 한 푼 남은 게 없었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잠잘 곳을 구할 수가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심선비는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들겼답니다. 이리 오너라. 으헤헤, 누구십니까?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온 심선비라고 하네.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하니 주인께 그렇게 전해주게나. 헤헤헤, 십선비님이라고요? 십선비가 아니라 심선비일세. 헌데 이 머슴이 아무래도 들어갈 생각은 안 하고 심선비 얼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머슴이 기골이 장대한데 바보 같은 웃음을 띤 것이 우스꽝스러웠지요. 거기다 눈까지 사팔뜨기인 것이 어딘가 좀 모자라 보였답니다. 그래도 부탁을 하러 온 형편에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여 심선비도 조용히 서서 머슴을 마주보았답니다. 한참 있는데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칠뜨가 거기 서서 뭐 하느냐? 헤헤헤, 십선비님이랑 눈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요. 아니 뭐라고? 손님이 있으면 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더니 웬 아리따운 여인이 급히 나오는 것이었죠. 이목구비가 곱고 눈매가 시원스러웠는데 그야말로 생전 처음 보는 미인이었답니다. 심선비는 놀란 가슴을 급히 진정시켰습니다. 안녕하시오. 누구십니까? 강릉에서 과거를 보러 온 심학동이라고 합니다. 여비가 떨어져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저희 사랑채가 비었으니 거기서 묵으시지요. 여인은 시원시원하게 허락을 했지요. 하여 심선비는 사랑채에서 묵게 되었답니다. 들어가 보니 부잣집은 정말로 으리으리했지요. 헌데 요상하게도 마님과 칠뜨기 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이었죠. 사정이 있어 집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만족스럽게 대접을 못할 것 같으니 미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심학동 재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십선비님 눈싸움 못합니다. 히히. 미안합니다. 머슴이라고 하나 있는 것이 머리가 영 모자라서 이 모양입니다. 괜찮습니다. 부잣집에는 마님과 여종 몇 명 그리고 모자란 칠뜨기가 전부였지요. 허나 심선비는 대접받는 입장을 고려해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심선비는 오늘 밤은 사랑채에서 따뜻하게 자게 되었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부르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히 쉬십시오. 편안히 쉬하십시오. 십선비님.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지요. 심선비는 호롱불을 켠 채 글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욕제 기가자, 선수기신, 욕수기신자, 선정기심, 욕정기심자, 선성기에. 선비님, 마님께서 찾으십니다요. 낭낭하게 글을 외는데 바깥에서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종 말순이었지요. 하여 심선비는 말순이를 따라 마님이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저녁을 준비했으니 어서 드시지요. 하룻밤 묵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고마운데 저녁까지 차려주시다니요.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좀 어수선하여 변변찮은 대접밖에 못합니다.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었던 심선비는 저녁을 아주 싹싹 비웠지요. 그렇게 밥상을 치우고 심선비와 마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양에는 과거 시험을 보러 오셨다고 했지요? 글 공부는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글 공부라고 한 게 얼마 안 됩니다. 혼자서 틈틈이 한 정도지요. 그래도 홀어머니 평생 소원이 제가 과거를 보는 것이라 눈 딱 감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참으로 효심이 깊으시군요. 자고로 효는 유학의 근본이라고 했거늘 선비님은 기본이 아주 탄탄하신 것 같습니다. 마님은 솔직한 심선비의 대답이 마음에 들은 것 같았지요. 잠시 생각하던 마님은 심선비에게 서책 몇 권을 꺼내 주었답니다. 이건 그동안의 과거 시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예상 시제를 모은 책이지요. 이것들이 아마 선비님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니 이런 귀한 걸 도대체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마님은 한참을 망설였지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답니다. 이 책들은 제 돌아가신 서방님의 것입니다. 한양에서도 수재로 이름이 높으셨지요. 허나 이젠 다 필요 없어지고 말았답니다. 보아하니 부군께서도 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그리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겁니까? 병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부군의 일을 마님이 잘 모르신다고요? 심선비가 묻자 마님의 얼굴에 슬픔이 번졌습니다. 그 얼굴이 또 어찌나 아름다웠는지요. 마님은 처연하게 말했습니다. 실은 저는 서방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요. 네? 부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방님 사후에 영혼 혼례를 치렀으니까요. 저희 집안과 서방님 집안이 워낙 막역한 관계라 그리 되었답니다. 마님의 말을 들은 심선비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헌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혼례를 치른 이후 나머지 시댁분들도 차례차례 병으로 쓰러지셔서 이젠 이 큰 집에 저 혼자뿐이랍니다. 참으로 기고하구려. 아직 이렇게 젊고 아름다우신데 어찌 여인 홀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심선비는 마음이 찡해 절로 마님에 대한 동정심이 솟구쳤습니다. 마님도 감정이 북받쳤는지 점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러자 심선비는 얼른 옷소매로 마님의 눈물을 닦아 주었답니다. 헌데 그 바람에 둘이 가까워지자 왠지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죠. 젊은 남녀가 한 방에 있어서 그런지 어째 공기가 야릇해지고 있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께 털어놓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부인께서 조금이나마 홀가분해지셨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선비님,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게 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지요.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심선비와 마님의 눈빛이 뜨겁게 부딪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람에 둘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기겁한 심선비가 뛰어나갔습니다. 헌데 바깥에는 횡댕그렁 아무도 없이 찬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잠시 두리번거리던 심선비는 할 일 없이 방으로 돌아왔답니다. 아무도 없었소이다. 뭐 별일 아닌 것 같으니 이만 편히 쉬시구려. 네, 선비님도 좋은 밤 되십시오. 좋았던 분위기는 이미 다 깨지고 말았으니까요. 심선비는 억지로 마님과 어색하게 있는 것보다는 사랑채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헌데 아무래도 그 깨지는 소리는 수상쩍기만 했습니다. 과거를 벌어온 내가 뭔 쓸데없는 생각이란 말인가. 모처럼 좋은 책을 받았으니 글 공부에나 전념해야겠다. 사실 심선비는 머리가 무척 좋았답니다. 한번 본 책은 잊지 않고 다 외니 무슨 내용이건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 다 배울 수 있었지요. 그간에는 쓸만한 책이 없어 힘들게 독학을 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거 보통 현묘한 책이 아니로구나. 책을 펼쳐보니 하나같이 물건이었지요. 그간 나왔던 과거 시험 문제가 빠짐없이 적혀 있었는데 어디 그뿐입니까? 각 문제에 걸맞는 주해와 모범 답변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선비가 고대했던 책이 바로 이런 것이었지요. 덕분에 심선비는 아까까지의 분위기는 깡그리 잊은 채 공부에 몰두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글 공부를 하니 어느새 날이 밝고 말았지요. 바깥에서 짹짹 참새 소리가 나는데 그 사이로 여종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비님, 아직 주무십니까요? 여종 말씀입니다요. 아니네. 일어났다네. 네, 그러시면 나와서 아침을 드시지요. 벌써 그럴 시간인가? 고맙네. 심선비는 숙향이를 따라 마님의 방으로 향했답니다. 말순이는 마님만큼이나 젊은 처녀였는데 입술이 붉고 눈매 가느다란 것이 자기 주인만큼이나 아름다웠답니다. 선비님을 보고 나서 우리 마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이 집에 와서 저녁 얻어먹은 것 외에 한 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 마님은 서방님 얼굴도 못 보고 시집와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까지 잃고 외톨이가 되셨지요. 그 이후로 웃음이 없이 사셨는데 선비님 덕분에 어렴풋이나마 웃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참으로 다행이요. 생각에 잠긴 심선비가 마님방에 들어가려는데 말순이가 속삭이는 것이었죠. 선비님, 하루빨리 이 집을 뜨십시오. 이 집안은 악기가 들린 것이 틀림없사옵니다. 아니 뭐라고? 더 대꾸하려는데 말순이가 서둘러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심선비는 아무런 내색도 안 하고 마님과 아침상을 들었답니다. 맛있게 아침을 들고 나니 마님이 잠시 함께 걷자는 것이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던 심선비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올해에도 꽃이 예쁘게 피었네요. 사람은 살고 죽는데 이 꽃들은 매번 어김없이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나 말이오. 어쩌면 인간의 삶이란 이 꽃보다 덧없는지도 모르겠소. 마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자꾸만 말을 빙빙 돌렸지요. 몇 번이나 입을 열려던 마님은 끝내 말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답답했던 심선비는 먼저 묻기로 하였지요. 뭔가 하고픈 말씀이 있는 것 같구려. 괜찮소. 여긴 우리 둘뿐이니 천천히 하시구려. 그러자 마님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시집 오기 전에 서방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은 들었지요. 그랬소. 돌아가신 남편분과는 영혼 결혼식을 하셨다고 했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잃었다는 것도요. 그렇소만. 헌데 제 식가댁 식구들이 1년마다 한 명씩 차례차례 돌아셨다는 건 모르셨을 겁니다. 1년마다 한 명씩. 참으로 해괴하구려. 하기사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떻게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꼬박꼬박 죽는답니까?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점점 공포가 피어올랐습니다. 작년에 시아버지를 잃고 이제 한 달 후면 딱 1년이 되어갑니다. 이번에는 제 차례가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님의 말에 심선비는 점점 소름이 돋았답니다.
혹시 이 집안의 재산을 노리는 자가 있는 건 아니오? 그럴 수도 있지요. 허나 저는 이것이 사람의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귀신이 아니고서야 어찌 사람을 매일 같은 날 데려간단 말입니까? 귀신이라. 안타깝지만 이 몸은 귀신을 믿지 않소. 유학을 공부한 선비가 어찌 괴력난신을 입에 담는단 말이오. 그래도 이렇게 아리따운 마님이 비명 행사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 그래, 내가 어찌 도와드리면 되겠소? 요새 자꾸 방문 바깥에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섬뜩해서 잠도 잘 오지 않더군요. 이건 필시 악귀들이 저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마님은 심선비의 옷자락을 꼭 붙들었지요. 어쨌든 심선비님께서 계시면 제가 안심이 됩니다. 그러니 부디 이 집에 좀 더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라면 좋소. 그렇게 하리다. 하기사 심선비도 과거를 대비해 공부할 곳이 필요했지요. 거기다 마님을 조여오는 위협을 해결하고 싶었지요. 심선비는 마님 집에서 머물면서 과거 공부를 하는 동시에 틈틈이 마님방을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채로 돌아온 심선비는 마님이 준 책으로 밤이 깊도록 글 공부에 매진하였지요. 책들이 하나같이 물건이로구나. 이렇게 한 달을 공부하면 과거가 아무리 어려워도 능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만족스럽게 공부를 하던 심선비는 마님의 방을 살필 시간이 되어 바깥으로 나왔지요. 바람도 쐴 겸 마당을 지나는데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덜 떨어진 머슴 칠뜨기가 입을 해벌리고 마님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놈 칠뜨가 잠도 자지 않고 여기서 뭐 하느냐. 히히히, 십선비님 아직 안 가셨습니까? 집에 왜 아직도 있습니까? 이놈아, 내가 어딜 가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외간 남자는 아니됩니다요. 어서 나가시오. 칠뜨기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자 심선비는 슬그머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시끄럽게 굴기 싫어 분노를 꼭 참았지요. 내 안방마님과 과거를 보는 날까지 이 집에 머물기로 약조를 하였느니라. 잉? 마님이 있어도 좋다 하셨습니까요? 아, 글쎄 그렇다니까. 그러니 너는 더 이상 참견 말고 가서 자거라. 히히히, 울 마님도 저처럼 실성을 하셨나 봅니다. 무엇이 어째? 신소리 말고 어서 가거라. 그럼 편히 있으시오. 후회해도 저는 모릅니다요. 히히히. 그러면서 쑥 가버리는 것이었죠. 어딘가 섬뜩하고 이상한 칠뜨기의 태도에 심선비는 한참 동안이나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답니다. 허나 심선비는 머리를 털었습니다. 생각할 것이 많은데 모자란 머슴놈에게 쓸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기랄, 내가 덜 떨어진 놈한테 너무 신경을 썼구나. 관심 끄고 내 할 일이나 해야겠다. 그날 밤 심선비는 마님과 함께 저녁을 들었습니다. 심선비에게는 하루 중에 제일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아리따운 마님과 함께 저녁을 드니 어째 마음이 싱숭생숭 설레고 두근거렸답니다. 헌데 가만히 뜯어보니 마님도 어째 심선비가 싫지 않은 눈치였죠. 처음에는 별로 표정이 없던 마님도 이렇게 며칠째 저녁을 함께하며 많이 부드러워지고 또 자주 웃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둘은 식사를 끝낸 뒤에도 도란도란 즐겁게 대화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마을에서 나무는 내가 제일 잘 안다오. 이 팔 좀 보시오. 어머, 팔뚝이 강철 같으십니다. 나무를 짊어지느라 팔이 아주 단단해졌다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쩜 그리 장부다우신지요? 마님은 심선비의 팔뚝을 만지며 감탄 또 감탄을 했답니다. 비실비실한 양반 남자만 봤던 마님으로서는 학식과 힘을 두루 갖춘 심선비가 멋져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두 사람의 분위기가 한참 좋아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또다시 바깥에서 와장창 하고 깨지는 소리가 났지요. 이번엔 저번보다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는 것이었죠. 선비님 들으셨습니까? 오늘 밤에도 귀신들이 발광을 하나 봅니다. 여기 잠자코 있으시오. 내가 나가버리다. 선비님, 가지 마십시오. 마님은 겁에 질려 심선비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심선비가 마님을 뿌리치고 나가보니 역시나 또 칠뜨기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게냐? 밤늦게 왜 이리 소란을 피워?
아니, 이놈의 것들이 발전기가 왔나 자꾸만 들러붙어서 떼어놓느라 그랬습죠. 바닥에는 깨진 사기 그릇이 낭자했습니다. 그리고 칠뜨기는 부지깽이를 들고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지요. 정신사납게 왜 이러느냐? 썩 들어가서 자지 못하겠느냐? 히히히, 자고 싶어도 히덕거리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어디 눈이나 붙이겠습니까? 순간 심선비는 자기랑 마님을 두고 하는 말인가 싶어 열이 팍 받았지요. 해서 쌍심지를 키고 칠뜨기를 노려보는데 글쎄 이것이 아주 태연했습니다. 이젠 부지깽이로 마루 밑을 이리저리 쑤시는 것이었죠. 이놈이 실성을 했나? 못하는 말이 없구나. 심선비가 팔을 걷어붙이는데 마루 밑에서 뭐가 팍 하고 튀어나왔지요. 고양이 암수 2마리였습니다. 놈들은 칠뜨기에게 쫓겨 저만치 달아나 버렸지요. 그걸 보니 칠뜨기가 심선비를 빗대 한 말인지 아니면 저 고양이에게 한 말인지 아리까리해졌지요. 열이 식은 심선비는 마님께 인사를 하고는 그대로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펴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지요. 헌데 아무리 글을 읽어도 자꾸만 마님이 머릿속에 아른거렸지요. 그렇게 마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팍 하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째 칠뜨기 그것이 마님 주변을 기이할 정도로 맴돌고 있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칠뜨기 이놈이 이 집안 사람들이 겪은 애군과 뭔가 연관이 있을 듯 싶구나. 하여 심선비는 아주 조용히 방문을 열고 몰래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살금살금 걸음을 옮긴 심선비는 칠뜨기가 묵는 머슴방 쪽으로 향했지요. 그런데 몇 걸음 걷기도 전에 눈에 칠뜨기 놈이 딱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심선비가 얼른 그늘에 숨었지요. 칠뜨기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그대로 마님의 방으로 가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한참 동안이나 마님방을 희번득거리며 지켜보았답니다. 그 시선이 너무나 끈적해서 도무지 실성한 놈 같지가 않았지요. 참으로 해괴하도다. 어찌 머슴이 저리도 주인에게 집착한단 말인가. 어쩌면 저것이 부인에게 음심을 품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구나. 하기야 마님은 심선비가 보기에도 절색이었으니까요. 칠뜨기는 아주 깊은 밤이 되어서야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심선비는 머슴 칠뜨기가 마님 가족들의 죽음과 모종의 연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모자란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도 몰랐지요. 허나 당장에는 아무런 증자가 없으니 일단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도 심선비가 마님과 밤늦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지요. 마님이 살살 눈웃음을 치며 분위기를 달구는데 또다시 바깥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마님이 비명을 질렀지요. 또 그 악귀가 찾아왔나 봅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살펴보고 올 테니 염려 놓으시오. 나가보니 여지없이 칠뜨기가 서 있었습니다. 칠뜨기는 심선비를 보고 씩 웃더니 몽둥이로 미친 듯이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살벌한 몽둥이질이었지요. 히히히, 매일 밤마다 연놈들이 붙어 지내니 잠은 언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지금 나랑 이 집 마님을 두고 하는 소리인 것이냐? 왜 찔리십니까요? 히히, 양반나리께서 뭐 부끄러운 일이라도 하고 계셨습니까? 히히히. 바보처럼 웃었지만 칠뜨기의 말에는 뼈가 있었지요. 심선비는 꼭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칠뜨가, 너 잠시 나 좀 보자꾸나. 좋습니다요. 저도 이야기 좋아합니다요. 둘은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이야, 사랑채에는 처음 들어옵니다요. 여긴 바보는 못 들어오는 곳 아닙니까요? 칠뜨가, 내 앞에서 바보 흉내는 그만 내거라. 난 네가 어젯밤 뭘 하는지 다 보았다. 그 말에 칠뜨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지요. 눈매가 매서워지고 눈동자에 총기가 가득한 것이 전혀 모자란 이가 아니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내니 참 좋구나. 그래, 지금까지 왜 그랬던 것이냐? 망설이던 칠뜨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님 집안분들이 겪은 횡액은 잘 아실 테지요. 그래, 나도 안다. 그걸 알면서도 이 집에 붙어 있으려는 선비님이 저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요. 그건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상관없긴 왜 없습니까? 제가 이 집안 머슴인데
당연히 마님을 지키는 것이 제 일이지요. 그러니 선비님은 이 집에 있으려면 글 공부나 하시고 마님께는 신경 끄십시오. 어째 칠뜨기의 말에는 마님에 대한 집착이 엿보였답니다. 니놈이 혹시 마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마님과 가까이 지내는 나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냐? 저같이 미천한 것이 마님을 마음에 품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저는 단지 마님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뿐입니다. 허나 심선비는 도무지 칠뜨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친 척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매번 마님과 심선비의 사이를 방해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지요. 나는 믿을 수 없다. 모처럼 마님이 내게 부탁을 하였으니 너야말로 신경 끄고 네 할 일이나 하거라. 이 선비님이 말로 해서는 못 알아먹을 분이로군. 좋소.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갑자기 칠뜨기의 얼굴이 흉악해지더니 그대로 품에서 비수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시퍼런 비수를 보자 심선비는 깜짝 놀랐지요. 허나 심선비도 깊은 산에서 나무를 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날 무슨 비실이 백면서생으로 아느냐? 오냐 덤비거라. 칠뜨기가 비수를 휘두르자 심선비는 그 팔을 덜컥 붙잡았지요. 그 힘이 보통이 아니라서 덩치 큰 칠뜨기도 꼼짝을 못했답니다. 결국 심선비의 힘을 못 이긴 칠뜨기가 비수를 놓치고 말았지요. 이놈,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마. 선비의 바위 같은 주먹 한 방에 칠뜨기가 나동그라졌습니다. 허나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심선비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리하여 머슴과 선비는 사랑채에서 난데없는 씨름을 벌였답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바깥에서 목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선비님, 안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마님이 달려나온 것이었죠. 순간 칠뜨기와 선비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닙니다. 칠뜨기랑 잠시 쥐를 잡았습니다. 히히히. 쥐다 쥐. 쥐를 잡자. 야밤에 너무 소란을 피우지는 말아주십시오. 칠뜨가, 너도 선비님 그만 괴롭히고 어서 가서 자거라. 마님이 가자 맥이 탁 풀린 두 사람은 싸움을 멈추었답니다. 이제 보니 선비님 보통이 아니구려. 니놈도 허우대만 큰 게 아니구나. 기분이 풀린 둘은 껄껄 웃었지요. 집도 절도 없는 절 거둬주신 것이 마님의 아버님이셨소. 난 그분의 은혜를 꼭 갚아야만 하오. 그럼 마님께 흑심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구나. 저는 단지 마님의 안전이 걱정될 뿐이외다. 마님은 귀신의 소행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단 말이오. 하기사 이 집 재산이 많긴 하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칠뜨기는 마님의 안전 때문에 난리를 피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칠뜨기에 대한 의심이 눈 녹듯 사라졌지요. 선비는 씩 웃으며 칠뜨기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솔직히 말하거라. 마님에 대해 정말 아무런 마음이 없느냐? 머슴 주제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오? 그런 마음은 있어도 내보이면 안 되는 법 아니겠소? 이제 보니 이놈 아주 속이 깊은 놈이군 그래. 그리하여 심선비와 칠뜨기는 번갈아가며 마님의 안전을 지켰답니다. 심선비가 공부하는 동안에는 칠뜨기가, 반대로 칠뜨기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엔 심선비가 마님의 곁을 지켰지요. 덕분에 마님은 무사히 한 달을 보냈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소이다. 이제 과거를 봐야 하니 그만 가봐야겠소. 심선비의 말에 마님은 아쉬운지 눈물을 글썽거렸답니다. 심선비가 있는 동안에는 잠도 잘 자고 두렵지가 않았으니까요. 헌데 이제 심선비가 가고 나면 또다시 무서워질 것만 같았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칠뜨기 저것이 마님 생각을 아주 각별하게 하더이다. 내가 없어도 목숨 바쳐 지킬 것이오. 덜 떨어진 칠뜨기를 제가 어찌 의지하겠습니까? 그래도 선비님 말씀이 그러하니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님은 멀어지는 선비를 지켜보다가 결국 펑펑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의 얼굴도 못 본 마님으로서는 심선비야말로 진짜 서방처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심선비가 떠나고 나니 어째 가슴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기만 했지요. 선비님, 한 번만 돌아보셔요. 한 번만 고개를 돌려서 이 불쌍한 여인네를 좀 봐주셔요. 허나 심선비는 무정하게도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님이 자려는데 장지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님, 칠뜨기입니다요. 오냐, 네가 밤에 무슨 일이냐? 마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왔지요. 매일 보는 얼굴을 왜 보고 싶다고 그러느냐? 의아하게 생각한 마님이 문을 열자 칠뜨기가 엎드리고 있었답니다. 헌데 평소에 그 바보 같은 얼굴이 아니라 어딘가 매섭고 단단한 표정이었지요. 네가 정신이 돌아온 게냐? 아닙니다, 마님. 전 원래부터 실성한 적이 없었습니다요. 그러느냐? 그럼 왜 그동안 그리도 바보처럼 굴었느냐? 다 이유가 있었지요. 허나 그것도 오늘 밤이면 끝입니다. 그러더니 칠뜨기는 마님 얼굴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 그럼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아니, 칠뜨가. 뭐라도 설명을 좀 하려무나. 칠뜨가.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칠뜨기는 돌아오지 않았지요. 그것뿐 아니라 어째 집안의 하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마님은 드디어 이것들이 날 버리고 달아났구나 하는 생각에 울적해졌습니다. 무정한 것들 같으니.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가버린 것이냐? 그날 밤 한양에는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불었습니다. 바람 소리는 긴 휘파람 소리처럼 을씨년스러웠죠. 나뭇가지가 요란하게 흔들리고 장지무는 끊임없이 덜컹거렸지요. 홀로 남은 마님은 겁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답니다. 원, 바람 소리가 무슨 저리도 섬찟하단 말인가?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구나. 아니 근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말이 무섭게 마당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어찌나 처절한지 마님은 몸서리를 쳤답니다. 곧이어 고함소리, 싸우는 소리, 깨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귀신들이 심선비가 안 계신다고 잔치를 벌였구나. 참으로 두려워서 뼈가 얼어붙는 것 같구나. 덜덜 떨던 마님은 공포에 모시겨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고 나서야 눈을 뜬 마님은 조심스럽게 장지문을 열었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뭐야? 그리고 다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툇마루건 마당이건 집안이 온통 피칠갑이었으니까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선비님이십니까? 그렇소. 나요. 한참 만에야 눈을 뜨자 심선비의 얼굴이 보였지요. 너무나도 반가웠던 마님은 심선비를 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원, 진정하시오. 선비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사흘 만에 돌아왔더니만 이게 무슨 난리인지. 심선비는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헌데 마님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대체 집안 꼴이 이게 무슨 일이요? 그리고 칠뜨기는 어딜 간게요? 칠뜨기는 절 버리고 가버렸답니다. 심선비는 마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마님을 위해 바보 흉내까지 내던 칠뜨기가 마님을 버리다니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었을 것이오. 곡절은 무슨 곡절이겠습니까? 칠뜨기 그것도 악귀들이 무서워 달아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어보니 포도청 사람들이었지요. 이 피 좀 보게. 듣던 대로 엉망이로고. 아니, 포도청 분들이 어쩐 일이십니까? 뭐긴 뭐겠어. 여기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을 살피러 왔다오. 포도청 종사관은 이게 다 칠뜨기가 벌인 일이라는 것이었지요. 간밤에 이 집 머슴 칠뜨기가 포도청에 왔었소. 와서 하는 말이 이 집 하인들을 자기 손으로 모조리 도륙을 냈다더군.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다오. 본인이 직접 자복한 것이니 틀림없어. 마님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어젯밤 그 시끄러운 소리가 사실 전부 칠뜨기가 벌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아, 글쎄 칠뜨기 이 미친 작자가 자기가 해친 시신들을 모조리 포도청으로 가져온 게 아니오. 덕분에 우리 일이 수월해지긴 했으만. 그래서 시신 없이 핏자국만 남았던 것이로군. 어쨌든 사람을 확인해야 하니 두 분 모두 포도청에 같이 가주셔야겠소이다. 그리하여 포도청에 찾아간 마님과 심선비는 시신을 확인하였지요. 시신들은 숙향이를 비롯해 이 집 하인들이 맞았습니다. 모두 한 칼에 당했더군. 그나저나 칠뜨기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우리도 모르겠어. 이놈이 입을 통 열지 않으니 그럼 제가 칠뜨기를 좀 만나보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될 말이오. 살인자가 명백한 사람은 면회가 금지니까 말이오. 종사관은 이런지하에 마님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답답했던 마님은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러자 심선비가 나섰지요. 나는 이번에 어사에 임명받은 심학동이라고 하오. 내 잠시 물어볼 말이 있으니 칠뜨기를 만나볼 수 있겠소? 어사날이라고쇼. 알겠습니다요. 그럼 당장 이쪽으로 오시지요. 어사라는 말에 대경실색한 종사관은 얼른 감옥으로 안내하였지요. 심선비는 이번에 장원급제를 하여 어사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마님이 준 책 덕분이었지요. 칠뜨가 이게 무슨 일이냐? 오, 선비님 아니십니까? 과거는 잘 보셨습니까? 네가 날 방해한 덕분에 장원급제를 했다 이놈아. 그거 참 통쾌한 일이군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그게 문제냐? 지금 네 목이 달아날 판이니 거짓없이 소상히 이르거라. 그러자 칠뜨기는 주위를 한번 두리번거리더니 입을 열었지요. 이 집 하인들 전부가 다 마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 아시오? 뭐라? 그게 정말이냐? 은혜도 모르는 말순이를 비롯해 하인들은 전부 마님의 삼촌에게 매수를 당했다오. 마님의 삼촌은 노름에 빠져 큰 빚을 진 자였지요. 하여 마님의 재산을 노리고 이 집안 식구들을 하나하나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놓고 귀신의 저주로 위장한 것이오. 참으로 뻔뻔스러운 작자지. 그래서 네가 다 죽인 것이냐? 그렇소. 나 아니었으면 우리 마님은 벌써 불귀의 객이 되셨을 것이오.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관아에 고발하지 않았느냐? 칠뜨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시겠소. 포도청의 포도대장이야말로 마님의 삼촌이오. 머슴 주제에 무슨 수로 포도대장을 고발하겠소. 그렇구나. 그래서 시신까지 끌고 와 자수를 했던 것이군. 그렇다오. 아직 내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했소. 그러면서 칠뜨기는 포도대장이 하인들을 매수해 마님을 죽이려고 한 증자를 집안에 숨겨두었다고 전했지요. 증자가 있으면 포도대장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오. 알겠다. 허나 그래도 네가 한 살이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켜드리고 싶었던 마님을 지킬 수 있었으니 그걸로 되었소. 그러면서 시원스럽게 웃는 것이었죠. 참으로 대장부의 풍모가 아닐 수 없었답니다. 그보다 선비님, 마님을 잘 부탁하오. 오냐? 네. 목숨 걸고 지키겠다. 심선비는 목이 메어 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뜨기는 형장의 이슬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칠뜨기가 모은 증자로 간악한 포도대장의 죄상 또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 작자는 마님이 죽으면 그 모든 재산을 차지할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칠뜨기와 심선비의 노력 끝에 그 죄상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결국 포도대장은 삭탈관직하여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마무리한 심선비는 마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칠뜨기가 어째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전부 가르쳐 주었지요. 칠뜨기의 숭고한 사랑을 숨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님은 그제서야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뜨가, 넌 어찌하여 목숨을 바쳤느냐?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까진 년이 뭐라고, 네가 날 위해 죽었단 말이냐? 심선비도 어느덧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부둥켜 안은 채 하루를 꼬박 울었지요. 마침내 눈물을 닦은 두 사람은 칠뜨기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답니다. 부인, 내 그대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나 칠뜨기를 생각하면 그대를 만나는 것이 도리가 아닌 것 같소. 네, 어사님.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 또한 칠뜨기의 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곤 각자의 길로 향했습니다. 어사가 된 심선비는 팔도를 돌며 탐관오리를 퇴치했지요. 마님도 새롭게 집안을 일으켜 다시 몰라보게 집을 관리하였지요. 그러나 심어사는 가끔씩 마님에게 들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팔도에 맛있는 간식도 선물하고 했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마침내 칠뜨기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 나서야 둘은 뒤늦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부인, 이제 모든 것을 훌을 털고 서로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살도록 합시다. 네, 서방님.
지난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나 이제부턴 앞날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잘 생각했소. 그리고 칠뜨가 들리느냐? 부디 극락왕생하거라. 둘은 이제야 뜨겁게 포옹하며 하나가 되었지요. 심어사의 늙으신 홀어머니도 너무나 기뻐하였답니다. 그 뒤로 심어사는 출세를 거듭해 그 벼슬이 홍문관 대제학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마님도 심어사를 훌륭하게 보필하여 100년을 해로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경사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절대로 칠뜨기의 공을 잊지 않았지요. 오죽했으면 처음으로 얻은 아들의 이름자에 칠자를 넣었으니 칠뜨기에 대한 고마움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